나눔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장자는 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서도 학의 긴 다리를 짧게 잘라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래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는 베품은 오히려 독이 되는 법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이 남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삶이 무거울 때 책은 담을 읽는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끼 식사도 평생 은혜가 될 수 있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한 끼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든다. 애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각박함이 지극하면 오히려 기쁨이 되기도 한다. 전집 115. 강물의 고마움은 금세 알 수 있지만 산의 고마움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강물은 바로 마실 수 있는데 반해 산의 열매는 익어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은혜는 산의 열매와 같다. 나중에서야 고마움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고마움을 깨닫기 전에 오해가 생기면 은혜가 원한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은혜가 크고 작은 것도 상대적이다. 아무리 천금을 들였어도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하면 소용없고 밥 한 끼 함께 했을 뿐인데 죽을 때까지 커다란 은혜로 마음속 깊이 간직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베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베품과 은혜는 거래가 아니다.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제간에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은 아무리 극진하더라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털끝만큼도 감격스럽게 여길 것이 되지 못한다. 베푸는 이는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받는 이는 갚아야 할 은혜로 여긴다면 이는 곧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의 일과 같으니 장사꾼의 도와 다를 바 없다. 전집 133. 부모는 자식에게 인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형과 아우 사이에 우애가 있는 것,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색낼 일이 아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천륜과 인륜이 있다. 그런데도 형제간의 우애가 깊구나, 요즘 사람 같지 않고 효자구나 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은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우리가 흔히 비즈니스적 관계라고 일컫는 사이가 있다. 사기에서 주요 핵심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열전 중 연파 인상 여열전에 천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귀니 권세가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떠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이 장사꾼의 도, 즉 비즈니스적인 관계다. 서로 뭔가 주고받기를 원하면서 을인이 도인이 내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베품과 은혜는 거래가 아니다. 공과는 구분하고 은어는 밝히지 않는다. 공로와 과실은 조금도 혼동하면 안 된다. 혼동하면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된다.
은혜와 원한은 지나치게 밝히면 안 된다. 밝히면 배반하고 의심하게 된다. 전집 136. 공적인 관계에서 공과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회사와 같은 조직 사회에서 공로와 과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면 구성원들의 능력을 온전히 끌어낼 수 없다. 잘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타성에 적고만다. 잘해야 하는 이유도 못하면 안 되는 까닭도 사라지게 된다. 사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은원을 너무 밝히면 곤란하다. 은혜를 입는데 너무 집착하면 훗날 혹시 생길지 모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게 되고, 원한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매몰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기에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격할 때는 달아날 길을 터준다. 간악한 무리를 제거하고 아청꾼들을 막으려면 그들이 달아날 길을 터주어야 한다. 어디에도 달아날 곳이 없게 하면 쥐구멍을 틀어막는 것과 같아서 소중한 기물들이 모두 물어뜯기고 깨질 것이다. 전집 140. 중국 한나라 때 환관이라는 학자가 엮은 염철론에 궁지에 빠진 쥐가 삭을 문다는 문장이 나온다. 훗날 삭이 고양이로 바뀌어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로 널리 퍼졌다. 본래는 약자가 강자에게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뜻하지만 약자 대신 불의한 무리를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잘못한 사람을 추궁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을 생각으로 공격할 때 너무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면 위험하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면 되레 반발하면서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관용은 남겨두어야 한다.